건강스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건강정보. 2014년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감자, 시금치는 미국인이 섭취하는 옥살산염의 44%를 차지합니다. 이에 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 형성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땅콩을 자주 섭취한다면 땅콩도 또한 옥살산이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이는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위험군에게는 이러한 식품 조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결석은 신장을 통한 소변 배출 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섭취하기 전에는 삶아서 옥살산염 수치를 낮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시금치는 영양의 보고로 여겨집니다. 이 식물에는 많은 이유로 사랑받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시금치는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매우 낮습니다. 1회 제공량당 탄수화물이 1g에 불과한 저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모발, 피부, 눈, 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의 주요 건강상 이점 중 하나는 비타민 K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1일 권장량의 20% 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금치 한 컵은 하루 권장량의 120%에 달하는 비타민 K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비타민 K는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하며 또한 칼슘 흡수를 개선하고 소변으로 체외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는 뼈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시금치는 엽산과 비타민 A의 좋은 공급원으로 1일 권장량의 최소 10%를 제공합니다. 시금치 한 컵은 비타민 A의 1일 권장량의 15%를 충족시킵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모발의 모공과 모낭에서 기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시력, 세포 분열, 성장, 생식 및 강력한 면역 체계를 위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비타민 A는 엽산과 함께 모든 신체 조직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를 포함한 식단은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비타민 A가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전환되어 이러한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단백질은 많지 않지만 비타민C, 철분, 마그네슘, 루테인,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성장과 발달부터 근육과 신경기능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두뇌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잎이 많은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건강을 더 오래 유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시금치는 건강에 이로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빠르게 느끼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는 소화장애나 신장 결석 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나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와 신장 결석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케일, 비트, 대부분의 견과류와 함께 결석을 형성하는 식품입니다. 이 채소는 신진대사 노폐물인 옥살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옥살산염은 위장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를 감소시키며 이러한 화합물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옥살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옥살산염 농도가 정상보다 4배 이상 높아지면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칼슘 결석은 칼슘 옥살산염으로 구성되며
시금치나 대왕과 같은 고옥살 산염식품은 결석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대한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감자, 시금치는 미국인이 섭취하는 옥살 산염의 44%를 차지합니다. 이에 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 형성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땅콩을 자주 섭취한다면 땅콩도 또한 옥살산이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이는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위험군에게는 이러한 식품 조합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결석은 신장을 통한 소변 배출 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섭취하기 전에는 삶아서 옥살 산염 수치를 낮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소금과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과다 섭취할 때 혈액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각각의 식품이 혈액을 묽게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의 함량이 풍부한데 비타민 K는 혈액응고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응고 과정에 중요한 여러 단백질의 생산을 돕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타민 K가 혈액응고 과정을 지원하여 상처가 난 경우 출혈을 멈추게 하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켜 혈액이 더욱 쉽게 응고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이 과도하게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여 혈전 형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의 효과는 비타민 K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시금치와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금치와 마늘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액응고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와 마늘의 항응고 성분이 상호작용하여 혈액응고 과정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항응고제의 효과를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옥살산이라는 자연 발생 화합물을 상당한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레이트 결정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들은 소화기 계통에서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형성된 옥살레이트 결정은 결석 형성뿐만 아니라 소화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같은 고섬유질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가스, 팽만감, 복부 불편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섬유질이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평소에 섬유질을 적게 섭취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섬유질 식단으로 전환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시금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섬유질은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대변이 너무 단단해져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섬유질 식품을 섭취할 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속이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시금치와 같은 고섬유질 식품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섬유질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퓨린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어 관절 질환인 통풍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요산을 생성하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요산은 자연적으로 처리되지만 과다한 요산은 혈액에 쌓여 관절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풍과 같은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관절에 심한 통증, 붓기, 발적, 열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주로 발가락 관절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같이 퓨린이 많은 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통풍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퓨린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시금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관절 주변에 축적되면 관절 주변의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절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시금치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정 관절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시금치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도한 양으로 섭취하거나 신장 질환이나 혈액 희석제 복용 등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시금치를 과도한 양으로 매일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섬유질 함량이 높아 가스, 복부 팽만감,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시금치 섭취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이 아연, 마그네슘, 칼슘과 결합하여 신체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시금치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체내에서 갑자기 증가하면 항응고제의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타민 K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시금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신장에 과도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은 시금치는 이미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알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금치는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 먹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재료로서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스타, 수프, 샐러드, 시금치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일상 식단에 포함하기 좋습니다. 어린 시금치를 선택하면 약간 달콤하고 부드럽고 연한 잎을 즐길 수 있고 성숙한 시금치를 선택하면 여전히 달콤하면서 부드럽지만 덜 연한 잎을 즐길 수 있습니다. 농산물 코너에서는 신선한 시금치나 냉동, 통조림 시금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금치를 먹는 것은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영양소의 흡수가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익힌 시금치를 섭취하면 칼슘과 철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체내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조리하면 이 영양소의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약 1분 정도 끓이는 것이 옥살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금치가 어떤 형태로든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아하는 형태로 시금치를 그냥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좋은 효과를 얻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